웨이크업! 자, 이번 시간엔 드디어 3단원 파동 파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즉 대단원 1단원은 역학 파트였고 힘의 학문이었죠. 그 다음에 2단원은 전기와 자기 단원이었습니다. 전자기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우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부터 배우시게 되는 3단원은 파동 파트인데, 이게 대학교에 가시면 이제 광학이라고 따로 배우시게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파동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3단원 중에 3-1단원 파동의 발생과 전달입니다. 앞부분은 좀 개념 설명이 많아서 일부러 먼저 적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래는 이 단원이 교육과정이 여러분 교육과정부터 이제 개편이 되는데,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 원래는 물리 1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물리 2로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물리 1에 있던 내용이 고스란히 한 90% 정도가 물리 2로 올라왔는데, 그 말인 즉슨 쉬운 거겠죠. 그죠? 물리 1에 있었다는 소리는. 자, 그래서 오늘은 파동의 기초 정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 하나 정도가 나옵니다. 자, 거기가 어딘지는 이따가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자, 대단원 3-1단원 파동의 발생과 전달이고, 자, 그 중에 1단원은 파동의 표시입니다. 자, 소단원은 파동의 발생이고, 파동이 과연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자, 여기 이제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파동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파동, 영어로 웨이브죠. 웨이브. 여러분이 뭐 이제 춤에서 웨이브 각기 이렇게 있듯이 웨이브인데, 각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팝핀이죠. 팝핀. 일본어인데. 자, 웨이브, 파동이라는 거는 매질이 진동을 합니다. 매질이라는 개념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합니다. 자, 매질의 진동이, 즉 매질이라는 단어가 아직 잘 모르겠다면은 어떠한 진동이 주위로 쫙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살아오면서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파1이라는 건 뭐냐? 웨이브 소스죠. 영어로 웨이브 소스, 파의 원천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파동이 시작된 곳이죠. 시작된 곳. 자, 단어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줄임말이죠. 매개체가 되어주는 물질, 즉 파동은 뭘 타고 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갈 수가 없고 뭘 타고 가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매질, 매개체가 되어주는 물질, 즉 파동이 갈 때 매개체가 되는 물질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익숙한 거를 몇 개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죠. 음파라 그러죠. 내가 말하고 있는 음파의 매질은 뭐가 되냐면 바로, 그쵸, 여러분이 보통 공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내가 반팔 입고 있죠. 여름입니다. 물놀이를 많이 가는 계절인데, 물속에서 여러분이 잠수를 한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 들리죠. 그게 뭡니까? 내가 말하는 이 목소리는 공기 중에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물속에서도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자, 지금 이 칠판의 소리가 들리죠.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다 귀를 대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내가 귀를 대고 있으면 오른쪽 귀는 칠판에 대고 있고 왼쪽 귀는 공기 중에 있죠. 근데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두드리면은 여기에 대고 있는 내 양 귀에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하지만 공기 쪽에 있는 애는, 공기 쪽에 있는 귀는 공기를 타고 온 소리를 듣는 거고, 칠판에 대고 있는 귀는 칠판을 따라온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음파는, 그쵸, 고체에서도 전달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액체, 물인 액체에서도 전달이 되죠. 뭐 돌고래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쓰니까. 맞습니까? 자, 그냥 상식적으로 공기라고 하셔도 되지만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음파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기체도 매개체가 되어주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이 액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이 고체도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음파는 요 세 가지가 다 매개체가 되는 물질인 매질이 될 수가 있는데, 음파가 가장 빠른 데가 어딘지 압니까? 어딜 것 같습니까? 기체 같죠? 여러분이 20년 가까이 사시면서, 고등학생 기준으로 여기에서만 우리가 귀로 들을 때는 대부분 다 매질이 지금 기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음파의 속도는 기체에서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파는 고체에서 제일 빠릅니다. 왜 그런지는 다다음 강의 정도의 음파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음파는 매질이 이렇게 기체, 액체, 고체가 다 될 수 있고, 진공에서는 음파가 전달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말을 들을 수도 전달할 수도 없죠. 근데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 2명이서 동그란 거 이렇게 쓰고 있죠. 헬멧. 그거를 동그란 헬멧을 서로 이렇게 갖다 대고 맞댄 다음에 얘기를 하면은 들립니다.
왜냐면은 공기, 유리, 공기죠. 맞습니까? 헬멧하고. 자, 그래갖고 들을 수가 있다는 소리죠. 이제는 기체, 고체, 기체죠. 그래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더 해보면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지진파 있죠, 지진파. 지구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던 지진파 같은 경우는 P파, S파. 자, 지진파는 매질이 당연히 뭡니까? 그쵸? 땅이죠, 땅. 지각입니다, 지각. 자,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더 해보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결파 있죠? 자, 뭐 연못에다가 돌을 집어 던지면 쫙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물결파라고 얘기하는데 물결파의 매질은 당연히 물이죠, 물. 자, 여기서 한 개를 더 하겠습니다. 태양빛 있죠, 태양빛. 유식한 말로 태양빛은 일종의 전기와 자기가 교차해서 오는 전자기파입니다. 물리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즉 태양빛과 같은 이 전자기파는 매질이 뭘 것 같습니까? 없죠. 왜냐면 태양빛이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요 사이는 우주, 진공입니다. 99.9%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인데 태양에서 나온 파동이, 전자기파라는 파동이 지구에 도착하죠. 맞죠? 그래서 유일하게 매질이 필요 없는 애가 바로 전자기파입니다. 즉 전자기파는 매질 없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교차하면서 진행해서 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복사라고 그러죠. 복사. 그래서 태양 복사에너지라고 얘기하고 또는 지구 복사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사라는 거는, 복사열은 매질 없이도 직접적으로 에너지가 이동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내용을 보시면 열의 이동 방법에는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있죠. 컨덕션, 컨벡션, 그 다음에 라디에이션. 컨벡션 하면은, 자, 컨덕션 하면은 전도란 소리고, 컨벡션 하면은 대류란 소리고, 그 다음에 라디에이션. 많이 들어봤죠? 라디에이터 하면은 복사기죠, 복사기. 이거 복사하는 거, 그 카피하는 거 말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상용어로 스팀 있죠? 화장실 가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해갖고, 스팀이라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라디에이터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뜨거운 물에 의해서 열이 직접적으로 내 몸에 오는 거죠. 그래서 매질 없이 오는 걸 우리가 복사라고 하는데, 즉 복사로 막바로 오는 애입니다. 매질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일부러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오늘 좀 목이 아프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고, 자, 파동의 종류로 넘어갑니다. 파동의 종류에는 탄성파하고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는 방금 설명했죠? 매질 없이도 잘 전달돼서 오는 파동을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근데 탄성파라는 걸 뭐냐면 전자기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탄성파입니다. 자, 요 위에 있는 예제로 보겠습니다. 음파는 기체, 액체, 고체가 필요하고, 지진파는 지각, 물결파는 물이 필요합니다. 기타 등등 또 여러 개의 파동이 있는데, 자, 여기는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직접 복사돼서 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따로 분류하는데, 탄성파라는 건 뭡니까?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탄성. 용수철처럼 매질이 압축됐다, 팽창됐다, 압축됐다, 팽창됐다, 또는 위아래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소리죠. 즉, 매질 자체가 탄성이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매질이 탄성을 가진 파동을 우리가 탄성파라고 구분을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너무 뭐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전자기파를 제외한 나머지, 즉 요런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간에, 지각이든 간에, 물이든 간에 다 탄성체죠. 그래서 그런 매질 가는 애들을 탄성파라고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 설명을 조금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요 탄성파를 보시면 탄성파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종파와 횡파를 드디어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오늘의 핵심이고, 자, 탄성파 중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횡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횡파. 자, 가로 횡자입니다. 가로 파동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탄성파의 종류에서는 또 떨어져 나오는데 종파라는 게 있습니다. 한문으로 먼저 보시면 세로 종자입니다. 세로 파동, 가로 파동이라는 소리인데, 자, 횡파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횡파는 다음처럼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는 게, 자, 여러분이 지금 부둣가에 있습니다. 부둣가. 자, 부둣가 위에 부둣가, 포구라 그러죠. 포구 또는 방파제 같은 곳에 여러분이 서 있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곧 그런 경험을 만들겠죠. 대학교 가시면 이성 친구하고 놀러 갈 거니까. 자, 지금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부둣가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 멀리서 파도가 막 치는데 요 그림을 연상을 하시고 횡파의 개념을 끌고 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통 바닷가에는 부표라는 게 있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부표가 있죠? 그 바닷가에서는 이제 물이니까는 일종의 바다의 지도죠? 표시점입니다. 부표. 뜰 부자의 표시. 띄워서 표시해 놓는 것. 그걸 부표라고 얘기하는데, 자,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요 그림을 잘 보시면, 분명히 무언가는 내 쪽으로 옵니다. 왜냐? 파도가 철썩철썩 친다는 거는 무언가가 내 쪽으로 옵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뭡니까? 이 물이라는 매질이 진동을 해서 퍼져나가는 바로 파동이죠, 파동. 그래서 뭔가는 내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걔가 바로 뭐냐면은 파의 진행 방향이죠. 즉, 파동의 진행 방향은 내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고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방파제가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부표를 잘 보면, 부표는 절대 나한테 오질 않죠? 위아래로 진동만 합니다. 부표가 위아래로 진동만 한다는 소리는 부표 아래에 있는 매질이 되어주는 물이라는 애가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 물이라는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만 합니다. 절대 매질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이라는 매질이 나한테 가까이 왔다면 그건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파동이 올 때마다 물이 계속 온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 넘쳐나죠, 물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즉, 매질은 진동만 하고 전파되는 건 에너지입니다. 그게 파동의 정의죠, 정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하고 서로 지금 몇 도입니까? 수직이죠, 수직. 이런 수직인 파를 우리는 횡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매질을 잘 보시면 노란색으로 쓸 테니까 매질이 높은 곳이 있죠. 한문으로 높을 고라고 썼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매질이 낮은 곳이 있죠. 낮은 곳이 있고, 또 매질이 높은 곳이 있고 매질이 낮은 곳이 있죠. 고저가 반복되는 파동이죠. 그래서 횡파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말로 높고 낮은 매질의 위치가 나타나는 파동이다. 그래서 고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횡파는 다른 말로 고저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횡파라는 건 횡자가 가로 횡자인데 왜 횡파를 쓰냐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에 학생들이 의문을 가져주면 참 좋은데 뭐 의문을 잘 갖지가 않아요. 자, 차도가 있습니다. 차도가 있는데 차가 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신호등이 바뀌면 이렇게 건너가죠. 거기를 뭐라 그럽니까? 횡단보도라 그러죠. 차도에서 우리가 횡단을 하는 보도입니다. 가로 횡자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차도기 때문에 누가 기준입니까? 차가 기준이죠. 만약에 보행자가 기준이었으면 횡단보도가 아니고 종단보도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 그대로 건너가기 때문에 세로죠. 종단입니다. 종단보도가 되는데 그게 아니죠. 횡단보도인 이유는 차도는 차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차는 이렇게 가는데 횡단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 가는 거하고 횡단하는 거하고 서로 몇 도입니까? 수직이죠, 수직. 맞습니까? 그래서 기준은 차인데 누군가는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가 횡단한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자, 파동으로 돌아옵니다. 파동에서의 기준은 당연히 파동이죠. 파동은, 자, 이 빨간색 화살표죠? 파동은 일로 갑니다. 내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기준으로 누가 내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가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횡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질이 가로로 진동하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파인 나를 기준으로 매질이 가로로 진동하기 때문에 횡파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합니다. 횡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를 횡파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매질이 높고 낮은 곳이 나타난다 해서 고저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이 예죠. 자, 예를 보면은, 자, 칠판에 노란색이 많은 이유는 노란색이 제일 잘 보여갖고 노란색으로 쓰는 거예요. 파란색이 제일 안 보이죠. 자, 횡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이 뭐만 찾으시면 되냐면 매질이 높고 낮은 게 나타나는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요 위에서 먼저 찾아봅시다. 음파는, 자, 요 위에서 지진파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P파가 있고 S파가 있습니다. 자, 근데 P파는 자, 여기 지구과학적 설명인데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자, 물결파. 이게 지금 물결파죠? 물결이 출렁거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횡파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물결파입니다. 그 다음에 매질의 높고 낮은 게 나타나는 건 싹 다 횡파입니다. 즉, 줄 있죠, 줄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줄이 높고 낮은 곳이 나타나죠? 그래서 줄파동. 그래서, 자, 줄파동이라고 쓰지만, 줄파동은 위아래로 진동시킨 줄파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파와 S파라는 거를 외우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P의 약자는 뭐냐면, 프라이머리의 약자입니다. 프라이머리 웨이브.
지진이 발생합니다. 잠깐 지구과학으로 갑니다. 지진이 발생한 점을 우리는, 자, 여기라고 합시다. 지진이 발생한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쵸? 원이라고 하죠. 여기에 원은 바로 뭐냐면, 파원. 파동이 발생한 원천지. 그죠? 웨이브 소스. 그 다음에 진원. 지진의 원천지. 진원이고, 진원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면은 지표겠죠. 여기 땅덩어리면은, 여기를 우리가 지진이 일어난 중심부다. 그래서 진앙이라 그러죠. 그죠? 진동이 일어나는 중심부입니다. 진앙.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면 정확히 위아래로 떨리고 정확히 좌우로만 떨리는 지진은 거의 없죠. 지진이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안 좋은 징조다. 전화 왔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와서. 예, 여보세요? 엄마 집이에요? 엄마 지금 저거 간식 쓰는데 내가 한 15분 있다가 전화할게요. 네. Wake up. I'm sorry. My mother is calling me. 법이 안 맞죠? 엄마가 전화했어요. 지금 잠깐 전화 받으러 나가는데 밖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떠내려가는 거 아닌가 몰라. 여기까지 설명했더라? 자, 요 그림 다시 요 그림 보세요. 자, 지금 지진이 이렇게 수직으로 진동을 하면, 자, 여기는 땅덩어리, 매질에는 땅덩어리가 이렇게도 진동하고 이렇게도 진동한다는 소리죠. 땅이 대각선으로 흔들렸으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하고, 자, 여기 지금 벽입니다, 벽. 이 선생님 강의 찍는 방이 여기가 지금 벽인데,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하고, 누가 먼저 저 벽에 전달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친구 한 명 있고, 내가 있고, 여기 친구 한 명 있고, 친구 한 명 있는데, 자, 친구가 4명이서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 친구라고 하고, 여기 3명이서 있고, 3명이 끝나는 지점에 벽이 있습니다. 벽에는 이제 여러분이 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이제 옆에 있는 매질은 진동이 전달돼 나가는 거라겠죠? 내가 앉았다 일어나면 옆에 있는 애가 또 앉았다 일어나고, 옆에 있는 애가 또 앉았다 일어나고, 이렇게 진동해서 나가는 거하고, 자, 내가 이렇게 진동하면 벌써 얘는 밀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하면 얘도 일로 오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은, 이렇게 진동하자마자 옆에 있는 애도 진동하고, 내가 같이 진동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게 저기의 벽에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요 수평 진동, 자, 여기 파란색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노란색으로 진동이 일어나면은 이 파란색 진동하고 요 빨간색 진동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죠. 직각분해, 우리가 많이 했던. 근데 누가 먼저 도착하냐면 이 파란색, 이렇게 진동하는 파란색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다. 그래서 영어로 primary 하면은 사전에 많이 적혀 있는데, 사전에 primary, prime 하면은 뭡니까? Optimus Prime 하면은 prime, 최초라는 소리입니다. 최초. 그래서 primary wave 하면은 최초로 도착한 파동. 그래서 피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피파가 에스파보다 속도가 빠른 건 그냥 여기 녹아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뭐 학생들이 그걸 외우기도 하지만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도착합니까? 빨간색이 도착하겠죠. 그래서 얘는 두 번째로 도착한다. 그래서 영어로 second 하면은 두 번째죠. 그래서 secondary wave 하면은 두 번째로 도착하는 파동. 그래서 에스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잘 몰랐던 학생들은 이거 보면 명확해지죠? 얘가 먼저 도착하니까 이름 자체에 최초로 도착하는 파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착하는 파동.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피파가 에스파보다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피파는 이렇게 진동합니다. 근데 에스파는 이렇게 진동합니다. 근데 무너지기는 에스파가 더 많이 무너뜨리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하고 건물이 위아래로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게 에스파였죠? 그래서 횡파의 대표적인 예 중에는 바로 에스파, 지진파 중에서 에스파가 횡파의 예입니다. 아,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지구과까지 갔다 왔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전자기파 있죠?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왜 좌우로 흔들리냐, 위아래로 흔들리냐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전자기파를 횡파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 전자기파가 횡파인 이유를 증명해주는 게 몇 강이 지나고 나면 평광이라는 걸 배웁니다. 물리원에서는 그 액정을 배우실 때 평광이라는 걸 살짝 언급만 배웠는데, 이제 물리투에서는 여기 파동 파트에서 파동의
파동 중에서의 8가지 파동 성질 중에 평광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말리우스 법칙이라는 걸로 평광 법칙을 배우시게 되는데, 그때 유도하다 보면은 전자기파가 횡파인 이유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게 평광이라는 겁니다. 평광. 영어로 폴라리제이션. 평광, 한쪽으로 빛이 치우치는 현상. 한쪽 편자에다가 빛광자, 빛이 한쪽으로 가지런히 정렬된다는 소리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전자기파는 그래서 횡파의 한 예가 되는 거고. 자, 종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파는 이렇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종파. 자, 지금 여기 벽이 있고, 여러분이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은 거의 없겠지만 굉장히 긴 용철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긴 용철이 있는데 뭐 그렇게 굉장히 안 길어도 됩니다. 한 3m 정도만 되면, 2, 3m 정도만 되면 충분히 육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용철이 항상 굉장히 긴데 용철을 당겼다가 놓으면은, 용철이 당겼다가 놓으면은 드디어 보입니다. 요만한 용철 가지고 당겼다 놓으면은 한 방에 지나가죠. 근데 긴 용철로 당겼다가 놓으면은 그 첫 번째는 당겼다가 놨기 때문에 팽창됐다가 압축됐죠. 그죠? 압축됩니다. 여기는 당겼다가 놨으니까 이제 압축되고, 이 바로 옆부분의 용철은 팽창됩니다. 즉 용철이 이렇게, 원래 용철의 길이가 다 똑같죠. 이렇게 다 똑같은데 나눈 겁니다. 1m를 10등분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10분의 1 등분을 내가 지금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간격을 나타낸 건데, 얘를 당겼다가 놓으면 얘가 압축되면 얘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압축되면 얘가 늘어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용철을 당겼다가 놓으면 다음처럼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벌어진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용철이 압축된 곳이 있고, 그 다음이 벌어진 곳이 있고, 용철이 압축된 곳이 나옵니다. 즉 이런 용철 모양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잘 보면은 내가 여기 당겼다가 놓으면은 여기가 만약에 친구의 손이라면 친구의 손은 아픕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에너지가 전달돼서 여기를 갖다 때렸다는 소리죠. 일을 했다는 소리인데, 즉 파동 에너지가 일로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분명히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빨간색, 똑같이 빨간색으로, 파의 진행 방향은 분명히 왼쪽입니다. 그런데 용철이 이렇게 진동을 하는, 좌우로 지금 좌우 이렇게 진동하고 있죠? 막 진동을 하고 있고, 얘도 막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어느 한순간의 그림인데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매질이 뭡니까? 이 파동의 매개체가 되어주는 물질은 바로 용철이죠. 용철이 진동을 해주고 있잖아. 용철의 진동 방향도 잘 보시면은 어떻게 진동합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로 진동하죠. 즉 매질의 진동 방향도 좌우고 파의 진행 방향도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하죠. 이런 파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로파, 종파라고 부릅니다. 자, 기준이 파동이라고 그랬죠. 내가 앞으로 가는데 내 옆에서 같이 진동합니다. 이렇게 내가 가는 방향과 같이 진동하니까 나란한 파동이죠. 내가 가는 방향 그대로 옆에서 나란하게 진동하는 세로파동이라는 소리입니다. 세로파. 그래서 종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한문으로 넘어가서, 자, 이거 노란색을 보시면 여기는 용철이라는 매질이 굉장히 듬성듬성하죠. 여기는 용철이 꽉 차 있고, 여긴 또 듬성듬성하고, 여긴 또 꽉 차 있죠. 자, 한문으로 듬성듬성할 소, 그 다음에 가득 찰 밀. 우리가 밀도할 때 그 밀자가 이 밀자죠. 그래서 종파는 매질이 높고 낮은 파동이 횡파라면, 종파는 매질이 벌어졌다가 가득 차 있는 곳이 나타나는 소밀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종파는 다른 말로 소밀파라고 부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지금처럼 용철의 진동이죠. 자, 종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용철의 좌우 진동이죠. 위아래 진동 아닙니다. 용철을 위아래로 진동시키면은 걔는 종파입니다. 맞죠? 용철이 위아래가 생기니까 고저가 생기니까, 맞죠? 근데 용철이 좌우로 진동하면은 종파죠. 그 다음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음파 있죠. 내가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어차피 스피커로 들으시겠지만, 자, 내가 성대를 떨면 성대 앞에 있던, 자, 여러분 귀에서부터 내 입까지 하나의 공기 분자가 일렬로 쫙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성대가 떨리면은 성대가 막 떱니다. 그럼 성대 앞에 있던 공기 분자도 같이 떱니다. 그러니까는 음파는 이렇게 나가고, 옆에 있던 공기 분자도, 옆에는 아니지만 공기 분자도 이렇게 같이 진동합니다. 그래서 공기 분자가 압축팽창을 막 반복하고, 실제로 공기 분자가 가진 않는다 그랬죠. 매질은 진동을 합니다. 그럼 옆에 있던 공기 분자도 막 진동하죠. 그럼 옆에 있던 공기 분자도 막 진동하고, 옆에 있는 것도 진동하고. 이게 보통 상온에서 1초에 340m를 나갑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걸 우리가 음속, 1마라고 얘기하는데 1초에 340m 나가는 음파의 속도.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면 동시에 듣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내가 말하는 음파의 파의 진행 방향과 공기 분자의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죠. 그래서 음파는 종파입니다. 종파. 음파는 종파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바로 피파가
종파의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오늘 걸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다 버리시고 횡파, 종파의 구분은 반드시 하실 줄 아시고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냐 나란하냐, 그 다음에 매질이 높고 낮은 곳이 나타나느냐 벌어지고 밀한 곳이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로 지진파하고 전자기파, 지진파하고 음파, 요 네 개는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은 파동의 표시라고 해갖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파동 속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줄파동에서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약간의 수식들이 이제 조금씩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늘이 바로 2013학년도 수능 D-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고3 학생들 힘내시고 3개월하고 10일만 지나면 석 달 열흘이라 그러죠. 3개월하고 10일만 지나면 우리에겐 자유가 시작되죠. 물론 뭐 끝없는 자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3년간의 고생이 끝나고 조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약간의 황금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좀만 참으시고 남은 100일 건강관리도 체력관리도 잘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마무리 잘 하셔서 수능에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성일고 물리 화이팅! 성일고 학생들 화이팅! 웨이크업! 샤라! 열공하세요. 바이바이.